그래서 이것을 조기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사망이나 불구의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계적인 혈류의 재개통.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 구로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순환기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나승훈 교사라고 합니다. 구로병원에서 심혈관 질환을 다루는 순환기내과에서 특히 관산동맥과 말초혈관 질환,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을 다루고 있는 중지시술, 특히 고난이도 시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설 심장혈관연구소에서 전체 책임을 맡고 있고 다양한 중지시술 관련된 학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심혈관 관련 위험인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다룰 동맥경화증이라고 세간에 알려져 있는, 자세히 풀어서 얘기하면 죽상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겠죠. 고혈압이 있겠고 나이가 많이 들수록 동맥경화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들어보셨을 거고, 흡연이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고, 지질대사 이상, 고지혈증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상지혈증에는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특히 그 중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는 LDL 콜레스테롤이 높고 중성지방이 높고,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할 수 있는 HDL 콜레스테롤은 떨어질수록 나쁜 거죠. 가족력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직계가족에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아주 위험할 수 있다. 복부 비만, 배둘레헴이 있으면 매우 안 좋을 수 있다. 또 몸 안에 있는 염증 반응이 많이 있을수록, 정신적인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의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심혈관 질환의 악화인자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혈압은 조절하면 되죠. 흡연 끊으면 됩니다. 이상지혈증 약이나 식이요법, 운동요법으로 조절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죠. 살 빼면 되죠. 이런 것들은 다 조절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이 어쩔 수 없죠. 가족력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어쩔 수 못해도 조절이 가능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다가 전문가와 상의해서 위험인자를 관리하는 것, 그것이 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혈관 질환 관련된 위험인자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서 죽상동맥경화증이라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진행되면은 죽상혈전증 또는 혈관 내경이 좁아지면서, 또는 갑자기 혈전이 생기면서 혈류의 흐름을 방해해서 몸 안에 치명적인 결과를 유발하게 되죠. 보시면 머리로 가는 혈관이나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나 다리로 가는 혈관이 기름때가 안 낀 정상적인 깨끗한 파이프들이면 몸 안에 평화가 오는 것이죠. 그러나 기름때가 끼고, 또는 혈관 내피세포에 균열이 생기거나 파열이 생기거나 해서 혈전이 들어붙거나, 아니면 이 노란 기름때가 침착이 점차 되면서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면서 내경이 좁아지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내경 안에 좁아진 혈류가 유속이 빨라지고 점차 좁아지면서 결국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말단 장기에 가는 혈류의 공급이 제한을 받게 되죠. 장기가 필요로 하는 산소나 양분이 부족하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장기에 일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위험인자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서 가속화시키는 것이 혈관병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가 가속화되고 심부전증도 잘 오고,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도 잘 오고, 결국은 동맥경화증은 굉장히 일련의 위험인자부터 각종 장기 부전증을 하나 또는 다발성으로 일으키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초래하고, 종합적으로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결국은 사람을 사망에 일으키게 만든다. 그래서 굉장히 심혈관 질환의 빙산의 일각에서부터 위험한 지경에 빠뜨리게 하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콜레스테롤 침착이 심해서 내경을 좁게 하고 혈류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이 죽상동맥경화증의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임상적인 의미는 아주 빈도가 높다는 거예요. 암보다 훨씬 많다.
제일 문제는 생명 유지에 중요한 필수 장기에 혈액을 공급하는 장애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기부터 관리하지 않으면은 사망이나 불구의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노화 등으로 인한 단순 혈관벽의 탄력 손실이 아니고 질병 상태를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혔을 때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 한다고 치료를 게을리하면 안 되고, 동맥경화라는 것을 초기부터 잡지 않으면 증상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늦을 때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 병변의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실제로 동맥경화의 증상을 가지고 방문하셨던 환자들의 예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남자 64세 검진에서 경동맥 초음파를 찍고 관상동맥 CT를 찍고, 일단 위험인자가 많은지를 봐야 되고, 이분은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이상지혈증도 있어요. 이미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 분이에요. 거기다 담배까지 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위험인자가 많은 분들은 다발성으로 병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일부 경동맥은 깨끗해 보이지만 어떤 부위에서 보면 이렇게 동맥경화 병변이 많이 자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단면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그분을 경동맥 혈관 조영술을 찍어온 걸 보면은 동맥경화로 뭐 30%, 40% 이렇게 좁아져 보이는 동맥경화 병변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관상동맥 CT도 찍어온 걸 보면은 이렇게 하얀 것들은 석회화된 병변이죠. 석회화된 병변이 여러 각도에서 보지만 이게 혈관벽을 얼마나 누르고 있는지 사실은 이런 데도 더 좁아 보이고 정확히 알기는 100% 확신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상 증세를 기초로 해서 최종 스텐트를 넣는 심증일지 아닐지는 관상동맥 조영술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칼슘 점수가 700 정도면은 굉장히 협착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착 부위가 없어요. 그래서 저 관상동맥 CT를 찍어서 석회화가 많다고 반드시 협착이 있지는 않다, 100% 맞는 건 않다. 그런데 이분은 동정맥류가 양쪽 혈관에 다 있어요. 피가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지 못하고 폐동맥으로 다 지나치게 많이 빠질 경우는 이 동정맥을 틀어막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CT에서도 정보가 없어요. 결국은 정확히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경동맥도 좌측 경동맥은 거의 병이 없고 우측만 한 30% 정도 병변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약간 좁아진 데가 보이죠?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보는 것이 중요하고, 결국은 이분은 아주 유의한 심한 병변은 없어서 이상지혈증 약물 치료를 세게 하고 조직이 더 자라지 않게 가지고 계신 위험인자 관리, 금연시키고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으로 족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초혈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발에 낫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오는 환자들, 혈관들이 군데군데 막혀 있고 풍선확장술을 심장혈관처럼 작은 풍선을 동해서 발 뒤꿈치로 먹여 살리는 혈관들을 열어주면은 이렇게 상처가 낫게 되는 거죠. 하지혈관의 치료 예를 보면은 무릎 밑에는 세 가닥의 동맥혈관 중에서 가운데 한 가닥은 발목 주변에서 혈관이 끝나는데 발목까지도 혈관이 지금 못 온 거고요. 양쪽 경비골은 입구부터 폐쇄가 되어 있는데 시작 부위도 발견이 안 되는 그런 환자가 되겠고, 전체적으로 발 상처가 꽤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붉은 유도 철선을 가지고 발목 주위까지 와이어로 뚫어준 거고요. 시작 부위가 어딘지도 모르는 혈관을 굵은 철사, 가느다란 철사 바꿔가면서 뚫어주고 긴 풍선으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2분씩 풍선 확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도 없던 혈관이 재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처음에 요 가지 하나밖에 없었던 혈관이 시술을 마치고 나서 보면은 3대 혈관을 다 관찰을 잘 할 수 있죠. 동맥경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계적인 혈류의 재개통, 그리고 뚫어놓은 혈관들이 잘 유지되게 하는 거,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이상지혈증을 조절하는 게 좋겠냐 하는 전문가적인 권고사항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가이드라인의 집중은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에 최대의 주안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지혈증, 식이요법이 무절제하거나 흡연, 고혈압, 염증, 당뇨, 대사증후군, 비만 이런 것들은 노력함으로써 잘 조절할 수 있는데,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역학조사에서 보면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심혈관 사망이 적다라고 잘 알려져 있어요.
2019년 이후에 서구 가이드라인에서 그걸 권고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도 이제 2022년 진료 지침이 나왔어요. 2019년 유럽 가이드라인보다는 조금 때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요 관상동맥 질환만큼은 이제 증거가 쌓아지면서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55를 넘지 않게 하자, 이렇게 확 낮췄어요. 여러 말초 혈관 질환들은 70을 넘기지 말자. 그래서 많이 서구화된 가이드라인에 비슷해졌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절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목표 LDL에 도달하느냐가 최대의 관심거리가 됐고,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다음 전략으로 넘어가죠. 최대 용량의 약을 쓰든지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목표대로 도달할 수 있도록 애써보자 하는 것이 현재의 치료 전략이 되겠습니다. 또 바꿀 수 없는 위험인자 말고 고혈압이나 흡연 이런 것들은 적극 조절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식이요법은 에너지를 균형적 있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잘 섭취하시되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를 섭취한다. 콜레스테롤은 아무리 운동하고 식이요법을 해도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노력은 생활 방식을 하지만 약제를 기본적으로 잘 유지하는 것이 향후 죽상동맥경화 관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죽상동맥경화증과 심혈관 질환이 주제였는데요.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지만 질병에 대한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위험인자들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가역적인 위험인자, 이상지혈증, 고혈압, 흡연, 비만, 당뇨병, 운동을 안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적극 노력할 수 있겠죠. 생활 방식에서 규칙적인 주 2, 3회 30분 이상씩 유산소 운동, 이제 식이요법, 체중을 감량하고 스트레스를 또 완화시키고 조절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약제, 중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여러분들이 상의하셔서 위험인자 관리를 적극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위험인자 관리와 더불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는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했으면 좋겠다. 아까 보여드렸던 환자분들의 예처럼 확진을 하면은 분명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추가적인 합병증이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지혈증의 가이드라인을 나는 어느 선까지 예방 관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평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셔야 추후 심혈관 사건을 예방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적극적인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 관리, 그리고 동맥경화 진행 방지를 위한 2차 예방을 위한 생활관리, 약물관리를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또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 잘 유지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